바이오코리아 2020. 안녕하세요. CEO 취업 설명회 진행을 맡은 이나은입니다. 오늘 기업들의 채용 동향과 또 지원 시 동기부여가 될 CEO 취업 설명회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발전에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한국콜마입니다. 이 한국콜마는 화장품과 또 제약,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더 나아가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도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더욱 자세한 내용과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들 이 한국콜마의 이정규 상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콜마의 이정규입니다. 먼저 한국콜마 홀딩스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콜마는 화장품과 제약,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연구개발 전문 기업으로서 아름다움과 건강의 가치를 만드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1990년 국내 최초로 화장품 ODM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였고요. 2002년에는 업계 최초로 의약품의 CMO 사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현재 국내 1위의 의약품 CMO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04년에는 민간 합작 최초로 콜마 B&H를 설립하여 건강기능식품 사업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였고요. 2018년에는 CJ 헬스케어를 인수해서 제약 부분의 영역과 사업의 영역과 포트폴리오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의식주와 가장 밀접한 의약품, 제약, 건강식품 사업을 기본 사업으로 하면서 한국콜마홀딩스, 또 사업회사로 한국콜마, 콜마 B&H, 콜마 파마, HK 이노웬 등의 회사로 구성된 기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HK 이노웬은 2018년에 한국콜마가 인수한 CJ 헬스케어의 새로운 사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국콜마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듣고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업종들과 비교해서 좀 한국콜마가 가진 특별한 차별점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국콜마는 넘버원 연구 역량과 제조 기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입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꾸준하게 연매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고요. 이러한 결과로 화장품 업계에서는 논문과 특허 출원 건수 1위 기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에는 서초구 내곡동에 통합연구소를 개원하였는데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화장품과 제약, 건강식품의 연구원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서 앞으로 퓨전 테크놀로지와 각 사업 간 시너지 실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화장품과 제약, 건강식품 연구소가 한 곳으로 모여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콜마가 좀 최근 들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슈나 눈여겨봐야 할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 코로나 사태의 일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콜마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저희 한국콜마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매년 한국콜마는 경영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영방침은 정본입니다. 한서의 형법지에서 유래한 말인데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코로나19로 대내적인 경제 사정이 불확실하지만 이 정본의 자세로 이 위기를 극복한다라는 방침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콜마는 연구개발과 제조 전문 기업인데 현재 단순한 ODM과 OEM의 범위를 벗어나서 우리와 거래하는 고객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발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거래하는 모든 고객들이 우리에게 가치를 느끼고 실제로 성과를 얻게 도와주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앞서 말씀드린 내곡동의 통합연구소를 저희들이 개원하게 된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각 기업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요.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매년 다 같이 산을 오르거나 정기적으로 독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콜마는 특히 소통과 독서, 봉사를 강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소통 문화로는 우보천리 산행이 있겠는데요. 매년 겨울이면 지리산 둘레길을 함께 걷게 되는데 네. 이때는 평소 자주 보지 못했던 다른 관계사분들, 다른 사업장분들, 다른 부서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 지리산 둘레길을 걷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좋은 기회의 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요. 이는 절대 뒷걸음치지 않는다는 소의 걸음처럼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자는 한국콜마 기업 문화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들도 입문교육 마지막에는 우보천리 한 걸음을 하게 됩니다. 네. 그동안 입문교육 기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입사 동기들과 또 회사의 경영진들이 모여서 하루를 함께 걸으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비전과 의지를 다지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서가 있는데요. 이는 임직원의 인문학적 소양과 자기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실시된 제도입니다. 실제로 최고 경영진부터 신입사원까지 매년 한 권의 책 읽기를 포함해서 매년 6권의 독후감을 제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창업 쪽에서 기업이 잘 되려면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 사이의 이해와 배려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데 독서만한 게 없다라는 생각과 철학이 있으셨고요. 이런 독서를 한국콜마의 핵심 가치에도 포함하면서 다른 회사와는 다른 문화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집계한 임직원들의 독후감 수는 현재까지 약 6만 건이 넘습니다. 이러한 독서의 장려 프로그램과 함께 결혼하거나 출산하거나 승진하게 되는 그런 축하해야 할 기쁜 소식이 있을 경우에 보통 떡이나 선물 같은 걸 직원들한테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이런 축하해야 할 일이 발생하게 되면 책으로 기증하는 그런 독서 기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봉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노인회관을 방문하거나 사업장 주변의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거나 또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봉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2006년부터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누적으로 약 3만 7천여 시간의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한국콜마의 소통과 독서 그리고 봉사의 문화인데요. 이 문화에 대한 기업 직원들의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당연히 다 좋게 생각하고 있겠죠. 네. 네, 저도 이 회사에 합류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독서와 봉사하는 그런 문화는 대단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재 선발 기준입니다. 또 이렇게 한국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인재들은 어떤 좀 대내외적인 재능을 가져야 할까요? 그 재능이라기보다는 한국콜마는 인재사항이 있습니다. 네. 사성오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성은 창조성, 합리성, 적극성, 자주성을 얘기하고요. 오행은 독서, 적선, 겸손, 근검, 우보를 말합니다. 네. 이 사성오행은 저희들이 모든 한국콜마 임직원들이 지향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정신과 자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성오행을 요약하게 되면 겸손함으로 끊임없이 배우는 인재,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재, 또 함께의 가치를 실천하는 인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저희 한국콜마에서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요소죠. 바로 연봉과 복지입니다. 연봉부터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한국콜마에 입사를 하게 되면 가장 초봉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실제 작년에 저 2019년 하반기에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4천만 원 초반대였고요. 네. 여기는 이제 경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외된 금액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졸 초임은 매년 경영 상황 또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봉이 그렇다면 이제 복리후생제도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복지 어떤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기업 규모가 비슷한 다른 회사랑 거의 유사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는데 그중에서도 가족과 관련된 제도는 한국 콜마만의 좀 특별한 복리후생 제도라 생각돼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회사랑 좀 달리 운영하고 있는 그 복리후생 제도라고 하면 출산 장려금이라고 것이 있는데요. 이는 함께 사는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자는 그 경영 철학이 반영된 그런 제도입니다. 특히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일부나마 동참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직원에게는 효도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복리후생제도는 한국콜마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효도수당까지 지급하는 한국콜마입니다. 정말 다양한 복지 그리고 복리후생제도가 눈에 띄는데 상무님께서 직접 한국콜마에 몸 담그고 계시면서 이것이 가장 좋다 하는 제도 있으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가족과 관련된 수당이 다른 회사에는 없거나 다른 회사보다는 좀 강화된 복리후생제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애를 낳을 시기는 지났습니다만 네. 셋째 자녀에게 출산 장려금을 좀 많이 지급하는 것들은 대단히 좀 독특하고 네, 기업의 철학이 반영된 그런 복리후생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인사 채용 절차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선발이 되죠? 다른 기업과 좀 유사하다고 좀 생각되는데요. 우선 지원서를 접수를 받고 서류 전형을 하고 네. 인성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인성 검사까지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서 2차례 면접 과정을 좀 거치게 됩니다. 이 2차례 면접까지도 통과한 지원자들은 건강검진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로 분류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지원서 접수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저희 한국콜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편이나 직접 제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온라인 저희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셔서 작성하셔야 된다는 점은 좀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서류 전형은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랑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자가 해당 직무와 회사에 적합한지 이러한 자격과 경험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지원하시는 직무에 다른 지원자가 내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은 무엇인지를 좀 차별성 있게 작성하시면 좀 도움이 되고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검사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개인의 신뢰와 성과, 가치 역량을 기반으로 지원자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대략 응시 시간 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인성검사까지 마치시게 되면 1차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열정, 전략적 사고 역량, 또 실무 역량 등을 평가합니다. 2019년 하반기 공채 신입사원 때는 1차 면접을
PT 면접과 토론 면접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PT 면접은 면접하기 전에 두세 가지의 주제를 전달해 드리고 지원자는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 15분간 자기가 주제를 선정해서 15분간 준비를 한 뒤에 면접장에서 약 5분간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요. 그 프리젠테이션 내용에 따라서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토론 면접은 면접 시작 전에 조당 한 가지의 주제를 부여하게 되고 그 조별로 15분 동안 준비를 하고 면접장에서 각자의 생각을 본인의 생각을 발표하게 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PT 면접과 토론 면접의 주제는 모두 해당 직무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또는 한국콜마의 업종 또 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사전에 한국콜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지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면접은 경영진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미래의 가능성과 성장 가치, 조직 적합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면접 방식은 다대다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일반 구술 질의응답으로 진행이 됩니다. 2차 면접까지 통과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건강검진을 거쳐서 합격자로 선발되고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용 절차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취준생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쓸 수 있을까 그건데요. 이 좀 잘 쓸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자기소개서를 다 모든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너무 정형화된 자기소개서, 남들과 비슷한 자기소개서 아니면 학습된 자기소개서보다는 본인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좀 독특한 그러면서도 그 내용에 자기 생각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다라 그러면 훨씬 더 가점이나 평가를 좀 더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면접도 많은 분들이 긴장하는 전형 중 하나입니다. 면접을 앞두고 있는 지원자분들을 위해서 가점과 감점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질문을 좀 다양하게 하게 됩니다. 면접 과정에서는. 그런데 간혹 이제 지원자분들이 그 예상된 질문에 답변을 준비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답변에는 답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지원서 작성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준비하는 건 좋지만 너무 외워서 온다거나 또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런 생각만 가지고 본연에 있는 안에 있는 답변이나 생각을 제대로 잘 표현 못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면접 점수가 좋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질문에 가급적이면 간략하고 짧게 답변하는 게 훨씬 더 면접관들한테는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네, 안내해 드릴 때도 답변은 가능한 짧고 간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려도 장황하게 또 시간도 많이 차지해 가면서 답변하시는 지원자들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도 아무래도 면접에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면접에서 또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때 좀 다른데요. 네.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면 저는 질문을 웬만하면 잘 안 하고 질문을 좀 안 하시면 제가 그냥 찾아서 질문하는 편입니다. 네. 네. 주로 어떤 질문 하셨나요? 뭐 개인적인 질문도 좀 하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지원자의 심성, 태도와 관련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공적인 면접을 위해서 그렇다면 취준생들이 준비를 위한 팁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시면 거의 종합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결국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회사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면 면접 과정에서도 본인의 생각을 좀 잘 전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한국콜마를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상무님께서 그동안 인상 깊었던 지원자가 있었다면 어떤 사례일까요? 네, 그 뭐 좋은 쪽으로 인상이 깊으면 좋은데 좀 안 좋은 쪽으로 기억에 남는 지원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면접 과정에 있었던 얘기인데 제약 영업에 지원했던 지원자예요. 그래서 이 제약 영업을 어떻게 지원하게 됐는지 배경을 여쭤봤는데 자기가 제약 영업을 신입사원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 집 주변 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간호사나 병원 관계자들한테 제약 영업사원들은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자기가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처음에는 이 지원자의 열정과 준비 상황에 대해서 되게 좀 좋게 평가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다른 제약 영업사원 면접할 때 똑같은 답변을 하는 지원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뭐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준비된 답변, 자기가 그렇죠.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판정해서 두 분 모두 좀 좋지 않은 평가를 제가 했던 기억이 좀 났습니다. 정말 좋은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국콜마를 지원하는 예비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정말 이 조언 하나는 꼭 드리고 싶다 하는 거 있다면 어떤 조언일까요, 상무님? 네, 지금까지 좀 말씀드렸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데요. 저는 진정성과 절박함. 네, 이런 것이 가장 준비하시는 취업준비생들께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지, 또 내가 하고 있는 업무, 하고자 하는 업무는 그것이 맞는지, 또 그 회사와 미래를 같이 할 수 있을 회사인지에 대한 판단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환경이 나빠질수록 우선 본인의 적성이나 미래 계획과는 관계없이 취직 먼저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엔 이런 분들이 그 회사 생활에 적응을 못하시고 회사를 떠나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본인은 물론 회사에게도 별로 좋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정성과 절박함은 또한 면접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회사와 직무를 선택해서 지원하시면 면접도 잘 보실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콜마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의 30년이 뒷걸음질 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콜마의 미래 30년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열정 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바라겠고 입사 과정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의 말씀 함께 듣고 오셨는데 정말 진심을 다하는 지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콜마의 이정규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기업 성장에 필요한 인재 채용을 위해 마련된 CEO 취업설명회.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될 성공적인 취업과 기업의 우수한 인재 채용을 응원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